내가 신규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돼. 다만 레버리지는 일단 줄여야 돼. 지금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레버리지로 누군가는 상상 속의 인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로 막 몇천 퍼센트 먹은 사람, 레버리지로 순식간에 막 몇십 퍼센트를 막 단타로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상의 인물은 없기 때문에 그 포머를 좀 지우시고 레버리지는 단기용으로만 손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파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물타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는 상황은 뭐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일 수가 있는데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물타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으로 물타기 할 수 있지만 뭐 추가 매수,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상관없지만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37만 원 샀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요라고 하실 정도면 굉장히 그 추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추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37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어떻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그분의 성향상 추세를 완전히 돌린 다음에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11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차하면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30% 구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기관이든 누군가든 우주 방어를 해야 되는 가격이 삼성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70만 원이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172, 3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6만 원이 한 51선 정도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위원이 이제 51선에서의 이격도 130%가 나오고 나서 주가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51선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51선을 많이 보는데 그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고점 대비 30% 조정 폭이 51선 가격과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가격 정도 되면 한번 사볼 만하죠. 그 가격에서 사신다면 아니면 지금은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주가가 조금 더 반등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요. 반등했을 때 사시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 좀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식이 빵이라고 하면 100% 현금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100% 현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면 더 떨어질 거 가서 못할 확률이 높고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가격에서도 안 샀는데 지금 가격에 사라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은 내가 신규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는데 정말 신의 손으로 저점에서 사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서 맞더라도요. 결국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 자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20%든 30%든 한번 사 놓고 그 다음에 추후 전략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라고 하면 더 떨어지면 사야겠지라고 생각을 드릴 건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레버리지는 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일단 줄여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미 하이닉스는요.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30%는 본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얘기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면 이제 이번 주에 어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저께 기준으로는 42%가 빠졌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한 방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50% 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이닉스가 30% 정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30% 오른 상황이 단기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야 그 레버리지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그 레버리지에 녹아나는 비용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단기적으로 아마 레버리지 출시했을 때 많은 출연자분들 여기저기 출연자분들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레버리지는 단기용으로만 무조건 사용하셔라. 손절매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출시하고 나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무시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본주가 아니라 레버리지로만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사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지금 피로하신 상태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지금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도박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홀짝으로 하루에도 사이드카가 매일매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심적으로 그다음에 외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를 좀 줄이고 현금을 좀 가져가신다면 조금 한 발짝 물러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의 인물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로 막 몇천 % 먹은 사람, 레버리지로 순식간에 몇 퍼센트 막 몇십 %를 막 단타로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상의 인물은 없기 때문에 그 포머를 좀 지우시고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좀 심리를 좀 다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전자는 지금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좀 다른 점은 하반기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반기가 하이닉스 시장이었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간다면 파운드리의 부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작년부터 어쨌든 수준은 계속 받았고 이번 주에도 또 좋은 파운드리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난다면 영업이익에 또는 매출액에 정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0만 원 전고점이었던 37만 원뿐만 아니라 코스피 만을 만드는 데는 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상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HBM에서 수율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온 상태고 파운드리 쪽도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의 바램대로 만약에 하반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대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된다. 다만 전제 조건, 금리의 경로가 바뀌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희망회로 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하반기의 금리 경로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또 가슴 한편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짬뽕의 개념이 아니라 짜장면 탕수육, 짬뽕 탕수육의 개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 중에 비중을 어떤 거를 조금 높이느냐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지 어느 한 종만 선택해라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매우 곤란하네요. 네. 분명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와야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야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다른 대형주들이 실적이 나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포모도 왔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월달, 7월달 수급 쏠림이 좀 해소된다면 이런 부분들 키 맞추기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또는 물려 있는데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버텼으면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신에 물타기는 안 된다. 네. 큰 틀에서 아직은 갈 길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 5천 원대부터 주가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긴 호흡으로 보면 되게 편안하게 천천히 잘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15% 20% 조정 나오는 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 흐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또 예상되는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변동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올해 금리 변동이 우리 다행인 바람대로 변화 없이 동결이거나 금리 인하 수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발표되는 실적들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변수가 등장할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수급 이슈,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수급 이슈들, 금리 유동성으로 인한 금리 변경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진율, 성장 이제 이익 증가율인 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쏠림에서는 나왔던 것처럼 주가 상승 속도가 영업이익 상승 속도보다 더 빨라졌을 경우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은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식 상승은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해소하고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 좋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세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순간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7, 8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자. 근데 또 저는 하반기만 또 잘 넘기면 올해 11월, 12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올해는 좀 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당 50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결국은 시장을 올리는 수급은 큰 수급들이거든요. 큰 수급들이 팡팡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수급들이 일단은 세금 이슈가 됐든 무슨 이슈가 됐든 하반기에 가서 매수를 멈춘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 동력은 좀 멈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조금 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물론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는 금리라던가 실적에 대한 변동이 우리 지금 어쨌든 증거에서 나오는 예측대로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금은 좋게 보지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가서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팔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하이닉스가 급락해서 170만 원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안 됩니다라고 또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개인의 심리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에서 내일 당장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런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주식시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규 매수도 저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실례로 현대차 올해 1월달, 2월달 로봇 이슈로 급등했다가 2달 넘게 쉬었잖아요. 그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 상승, 계단식 상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말에 상승을 보면 쏠림 현상이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고점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점을 넘기려면 그만큼의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는 사실 목표가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많이 좋지만
천천히 보셔도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판은 삼성전기, 이노텍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셔도 된다. 설사 올라가더라도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저는 포기하셔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저는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젠순항 방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유의가 걸리면서 또 이제 매수세가 급격하게 안 붙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거래량은 주가의 이제 선행 지표다. 유일한 선행 지표가 이제 거래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항상 비교를 했던 게 카카오와 네이버잖아요.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는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이번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이버는 이제 뭐 자금 조달 이슈도 있고 뭐 과연 얼마큼 성과를 낼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네이버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 저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회사의 좀 뭔가 이제 DNA도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코어 이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뭐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네, 단타의 관점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모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모비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 부품 내재화 이슈도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젠순항 가자마자 다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도주가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세게 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본체고 모비스가 부품주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LG도 마찬가지죠.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딱 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나라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모비스가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들, 로봇에 대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다시 주가가 이제 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 플러스 현대차 그룹주는 또 다시 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구간, 투자 인베스팅의 구간입니다. 네, 트레이딩의 구간은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인베스팅으로 싸게 사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30% 빠졌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기회 비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구간에서 이제 다시 로봇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주들 뭐 이런 이제 로봇 주식들이 올라갈 건데 그 중에서는 현대모비스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의 최대 단점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내러티브는 너무 좋아요. 어차피 그리고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진통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2차 전지도 그랬거든요. 2차 전지도 2013년인가 전기차 테마라고 해서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도 나중에는 미래에는 전기차가 이제 우리 일상에 많이 돌아다니는데라고 해서 했지만 그때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전기차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비쌌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엄청난 그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전기차 시세가 2020년부터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3년에 끝을 본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죠. 근데 로봇이 우리 미래에 올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로봇주가 지금 시세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온 건 맞지만 진짜 시세는 그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결국 지금 로봇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그때 더 많이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주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시세는 아직 로봇주는 안 왔다라고 봐요. 다만 언제 올까? 얼마큼 AI가 피지컬 AI로 전환이 빠르게 되면서 언제 그 시기를 얼마큼 빠르게 앞당길까?
전기차는 약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로봇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로봇은 항상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분 투자로 인해 투자하는 것, 특히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스페이스X 지분 이슈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지분 투자로 했는데 스페이스X를 살 수 없으니까 지분 투자를 했던 것뿐이고 이제 상장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상장, 이번 주인가요? 12일이니까. 네. 이미 그 주식을 사기 위한 실탄들을 이미 저는 다 마련해 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빼따꼼뿔리라는 단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기정사실화인데요. 이제 막상 스페이스 상장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을 가져갔던 이 수급 요인들, 이거 말 그대로 그 이슈로 종목이 빠졌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급만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꼬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 피해를 봐가지고 빠진 종목들이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주식들은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보다 구글 유상증자라던가 메타 유상증자 그런 영향이 사실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 구글의 유상증자는 지금 스페이스X 유상증자 그 신규 상장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한국에서의 비중을 줄 수 있는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월달, 7월달은 대형주보다는 사실 중소형주 단의 성과 분전을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 조정 이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부러진다, AI 기업이 부러진다. 지금 미국도 AI 기업들 M7부터 시작해서 AI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 그다음에 인프라 기업들 얘네들이 잘못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 역학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도 결국은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구글은 더 뺏기기 전에 시장의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한 투자고 그 부분들은 그 기업 엄청난 기업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상증자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일부 코스닥 잡주들처럼 정말 주주들한테 돈 뜯어내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한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이 다 위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으로 인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거리는 우리가 큰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영향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 조정들도 경험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는 수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아직은 하방으로 열어놔야 변동성 측면에서 열어놔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 6월달, 7월달까지 저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8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캐비너시 지명자가 나타나가지고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줄타기 조금 아슬아슬한 시장이 버티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8월 달에 있을 시기. 근데 하필 어떠한 코멘트를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했는데 그거를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한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걸 악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좋으면 호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상 이미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또 오히려 좀 더 달래주기 위한 코멘트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서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예상을 해본 결과 그리고 과거의 경험 결과 환율 예상은 아무 의미 없다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의 환율은 외국인들이 못 사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사실 저는 이제 그냥 뉴노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려면 MSCI 선진지수 편입밖에 없습니다. 근데 6월 중순경에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여부 결정 나고요. 그리고 다시 6개월 기다렸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선진지수가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까지 신경 쓰고 주식 투자하기에는요. 그러면 영원히 주식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환율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 매매하시는 분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주식을 팔아야겠다. 또는 이제는 환율이 급등하네 주식을 팔아야지라고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과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환율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뭐가 잘라놓고 환율이 이 정도 가면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게끔 기계적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기업 가치, 기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